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 몰드 플로우 서밋 2021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EDNC 황순환입니다. 저는 EDNC 황수지입니다. EDNC 이재훈입니다. 올해에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압축 성형, 금형 제작과 관련한 최적화 전략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가 1시간을 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질문하시는 내용은 저희 팀원이 답변을 드릴 텐데 답변을 완료하지 못하면 취합하여서 세미나가 완료된 후에 몰드플로우 유저그룹 카페에서 회신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하시고 후반부에 공개되는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트콘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드립니다. 또 좋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초음파 무선 가습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몰드플로우 유저그룹 카페에서 공지하고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몰드플로우 엑스퍼트가 선택한 해석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입니다. 제가 몰드플로우 해석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런 질문에 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몰드플로우 교육을 받은 신입사원 박연구원님은 요구사항이 몰드플로우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고 싶고 신뢰성을 높이는 플랜을 갖고 싶다였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질문은 CA를 하는 나 빼고는 몰드플로우 결과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5년차 최선임님은 실력 있는 엔지니어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러면서도 워라밸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불량 문제에 대해서 계속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으니 맨날 야근하느라 데이트할 시간이 부족하다입니다. 그리고 15년차 이 부장님은 전문가로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데이터를 확보하고 싶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한 몰드플로우 해석 전략은 적확성을 높이고 최적화를 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확성 전략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가장 첫 번째로 컴퓨팅 파워입니다. 1978년 몰드플로우를 개발한 콜린 오스틴은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해 집을 저당 잡았으며 근데 그 컴퓨터의 메모리는 64KB, 그 중에서 32KB가 베이직 운영체계였습니다. 22년이 지난 몰드플로우의 성능은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팅 파워는 놀라울 정도로 높은 정도입니다. 1978년에 비해서 2000년은 한 4000배, 그리고 2021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한 300만 배 정도 더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기술 경향은 중앙에 데이터가 모이고 또 데이터 공유, 재사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어디서나 액세스가 가능하고 정형, 비정형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석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업무를 이제 해방할 수 있고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최적화, 인공지능, 기계학습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 지금 제품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생산을 한 뒤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용이 되면 이것이 하나의 보정된 가치입니다. 이것이 선형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제품 라이프 사이클의 문제는 고객을 고정된 제품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가치는 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켜 추가 마진을 취할 수 있지만 경쟁자들도 같은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컨셉에서 개인에 대한 맞춤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디자인은 협업해야 되고 또 실제로
이런 플렉서블한 그런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3D 프린팅과 같은 도구부터 또 대량화된 그런 사출 시스템들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에게 추가적인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연결된 서비스로 가능하게 되며 고객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게 됐으며 그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서비스는 바로 연결이 되어 이것이 다시 고객의 경험들이 처음 개발할 때 컨셉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래의 제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엔지니어는 매일 아래와 같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짧은 시간에 프로젝트를 혁신할 수 있을까? 더 적은 재설계로 부품 품질을 개선할 수 없을까? 보다 빠른 프로세스 개선으로 제조를 간소화할 수 없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업이 성장할 수 없을까? 입니다. 이제 플라스틱 사출, 압축, 금형 제조 산업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공정은 사출 시간, 온도, 압력과 같은 변수가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어 하나의 변경이 다른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치므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는 공정을 최적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 출시 시간은 제품의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산 중 불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생산 지연, 그리고 수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최악의 경우 금형을 재가공해야 하고 새로 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의 생산, 그리고 배송에 대한 부분이 미래 혁신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은 기존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경우 신제품 혁신에 소요되는 시간은 줄어든다입니다. 수천 개의 플라스틱 재료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특정한 분야에서 6개에서 10개의 유효한 후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비용, 또 최종 사용 성능, 그리고 재활용 가능성, 전반적인 환경 영향에 미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제품이 최고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팀 간의 어떤 협업의 어려움, 또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CAE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입사원이 CAE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는 CAE의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익숙해지게 되면 적합성의 인자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 적합성은 실제와 해석과에 얼마나 더 잘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적합성의 인자를 파악하고 어떤 신뢰성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분류하고 또 표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뢰성을 올릴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해석 자동화를 통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프리 프로세스, 포스트 프로세스, 그리고 해석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엑셀에 저장하는 DB 구축 같은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최적화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통해서 보다 나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에 대한 물성, 플라스틱 재료든 금형 재료든, 그리고 어떤 형상, 제품의 형상이든 금형의 형상이든, 또 프로세스 파라메타, 사출기의 공정 조건이든 실제 사출기의 성능이든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신뢰성,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고요. 또 얼마나 최신의 솔버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EDNC에서는 CAE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교육 과정과 어드밴스드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PI부터 쿨 FEM, RHCM뿐만 아니라 해석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도구를 3일차에 이렇게 7시간 동안 체크리스트, 그리고 최신 버전과 최적화 기술, 데이터 기반 CAE, 검증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교육과정과 앞으로의 고급 기술자로 가기 위한 전략을 한번 제가 짜봤는데요. 첫 번째로 몰드플로우의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인자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의 어드밴스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서 현업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위해서 보다 단순한 케이스 스터디를 넘어서 최적화에 접근하고 또 실험 계획법이나 파라메트릭 스터디, DOE 같은 것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이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만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협업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고객과 여러분의 팀장님을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고서를 잘 써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사출 작업자와 금형 제작자, 금형 설계자에 대한 교육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회사 내에서는 이제 프로세스가 정립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CA를 통해서 데이터 기반 결정,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겠죠. 사출을 하기 전에 또 금형을 제작하기 전에 어떤 제품의 두께와 수질을 결정하기 전에 CA를 통해서 검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 표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플라스틱 재료의 물성이라든지 공정 조건 또 이런 해석 표준 어떻게 프로세스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초심자에게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한 경험이 늘어나게 되면 해석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성을 편집한다든지 어떤 인자들을 바꾸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고도화가 되면 이제 데이터를 확보한 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전문가 시스템이나 또 해석 자동화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초급 몰드플로우 사용자의 시뮬레이션 프로세스입니다. 모델을 임포트하고 메시를 짜고 공정 조건을 입력한 후에 다음과 같이 해석을 수행하고 레포트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급 몰드플로우 사용자가 되면 다음과 같이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이 기존 부품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존 부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합성을 올리고 그 다음에 최적화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부품이면 바로 최적화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케이스 스터디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은 DOE나 API를 대체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모델을 임포트하고 또 모델에 대한 속성을 부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API를 통해서 개발하게 되면 스텝을 아주 단순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를 짜거나 피드 시스템에 모델링을 하고 메시를 적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지 체크만 해주고 기본적인 어떤 설정은 API, 자동화가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다 완료가 되면 레포트까지도 자동화를 통해서 레포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더 혁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림과 같이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API를 개발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포스트 프로세스나 프리 프로세스를 자동화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전문가 시스템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략 구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객이 설계자이나 아니면 금형 제작자나 아니면 사출 작업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광범위한 솔루션을 맞춤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후행 해석이 아닌 선행 분석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선행 분석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CA를 진행을 해야 CA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이웰 우주항공 부품인데 게이트의 개수가 3점, 1점, 2점, 3점 위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네 번째 케이스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것이 경험적으로 판단하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유동선단의 온도가 가장 낮으면서도 최대 압력은 25MPa 이하라고 하는 기준에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아주 유용한 툴입니다. 금형 엔지니어가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할 때 아주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또는 금형의 형상을 변경하여 자동화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의 두께 또 금형 채널의 직경, 게이트의 크기들을 변수로 삼아서 분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해석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시작하고 변수를 선택한 후에 각 변수 값을 할당하고 비교 기준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모든 해석은 이런 모든 조합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밀하게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라메트릭 스터디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가져갈 수 있다면 DOE는 작은 실험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DOE의 최적화 조건을 보게 되면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런 변수가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못 선택하는 것입니다. 게이트 개수를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사출 압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사출 조건을 작업하는 사람이 보합 크기와 시간을 기본 조건인 최대 압력의 80%로 10초간 적용하게 되면 사출 압력이 낮았기 때문에 보합도 적용해서 낮게 되고 힘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값, 예를 들면 이 35MPa의 4초간 이렇게 실제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런 오류를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마지막 셋이네요. 일단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총 4단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프로세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비용 절감, 개발 기간 단축, 품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기존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한 목표입니다. CA의 관점에서 보자면 API 자동화, 데이터 분석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모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업계에서 기존과는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인데 시뮬레이션 관점에서 보자면 시뮬레이션의 단점은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빅데이터라든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게 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뒤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컬처럴 오가니제이션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산업 분야로 나아가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 아예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조직의 사고방식이나 프로세스, 인재, 또 역량을 재정의 내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엥겔 사출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양방향으로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엥겔 심 링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석 결과를 사출기에 넣을 수도 있고 사출기의 결과를 다시 데이터로 이쪽으로 사용량 해석 쪽으로 옮길 수 있어서 엥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실제 생산 공정과 연결함으로써 사출 성형 시뮬레이션을 향후에 전체 수명 주기에서 중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해석을 수행했었던 결과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힘이 어떻게 일어난다, 그래서 역설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레포트를 제가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정 조건이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 이 공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받은 조건이죠. 그런데 사출 과정에서 공정 조건은 너무나도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한 1시간 정도면 해석이 완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프리미엄을 갖고 계시다면 이 108번의 해석을 수행하는데 1시간 정도의 해석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5일이면 해석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딥러닝 같은 기법들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 어떤 구속 조건에서 선택할 수 없었던 기준을 최적의 조건으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이 실제 그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았지만
그 딥러닝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직접 돌리진 않았지만 모델을 만든 걸 가지고 최적화를 적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8초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 예측한 것과 실제 해석을 돌린 것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99.7% 정도 압력의 예측 신뢰성을 갖고 있었고 형체력은 99.78% 그리고 힘은 94.72%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딥러닝은 실제로 예측 신뢰성은 높지만 변형량이 낮아지는지, 왜 낮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머신러닝 기법 중에 디시전 트리를 이용하게 되면 변형이 왜 낮아지는지 그런 부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패킹 프레저, 보압이고요. 보압을 기준으로 65MPa를 기준으로 변형량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더 좋은 결정을 낼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여기 이 사람처럼 고민하고 하고 계신가요?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 전략 그리고 최적화 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책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잊지 마.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어딘가로 데려가 주길 바래. 1시간 동안 EDNC와 함께 몰드플로우 최적화를 향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